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정상부 봉우리들의 암릉이 정말 아름답고요.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오션 뷰와 그리고 봄철의 동백꽃, 그리고 가을철의 억새가 아름다운 땅끝 해남의 명산 두륜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해남 두륜산은 바닷가에 있는 만큼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오션뷰가 일품이고요. 그리고 정상부 암릉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동백꽃과 가을철의 억새까지 아름답고요. 자세한 것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고요. 크게 험한 구간도 없습니다.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만 정상부는 조금 무서운 구간이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계단이 좀 있고 시각적으로 좀 무서운 구간이 좀 많아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접근성은 해남에서 버스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괜히 도립공원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정상부의 노승봉, 가련봉, 두륜봉의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답고요. 이 봉우리들에서 맞은편 봉우리들을 바라보는 풍경과 그 주변의 바다가 정말 인상적인 곳입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상부에서 진달래 뒤로 펼쳐진 바닷가를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륜산의 정상인 가련봉의 모습입니다. 뒤로 노승봉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고개봉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구봉의 모습이고요. 네, 그 뒤로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두륜봉의 모습이고요. 두륜봉 뒤로 가련봉과 그리고 노승봉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노승봉에서 바라보는 가련봉의 모습이고요. 정상부가 굉장한 암릉인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논과 그리고 바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바다 근처에 있어서 오션뷰가 정말 환상적인 산입니다. 네, 이것도 두륜봉에서 바라보는 가련봉과 그리고 노승봉의 모습입니다. 두륜봉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이고요. 저는 4월 초에 다녀왔는데 이때 연녹색 새 이파리가 나와서 정말 멋있었어요. 네, 이건 대흥사에서 바라보는 두륜산의 모습이에요. 노승봉과 그리고 가련봉 그리고 두륜봉입니다. 네, 찾아가는 길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지도 어플에서 대흥사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네, 크게 들머리는 두 군데입니다. 오소재 약수터와 그리고 대흥사인데요. 대흥사 쪽이 조금 더 교통이 좋습니다. 요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는데 해남에서 이쪽으로 버스를 타고 오시면 돼요. 이쪽은 입장료 3,000원과 그리고 주차료 3,000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노승봉에서 두륜봉까지 이 능선입니다. 이 세 개를 보시면은 정말 다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대흥사에서 시작해서 노승봉 올라서 가련봉 올라서 두륜봉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혹은 반대로 가거나 혹은 오소재에서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를 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점 회귀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흥사는 교통이 좋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 여기고 먼 주차장 여기인데 버스는 여기 내리면은 대흥사까지만 편도 3km입니다. 대흥사까지만 1시간이 걸려서 이게 좀 안 좋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좀 많이 멉니다.
그 가까운 주차장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평도 1.5km입니다. 그래서 2, 30분씩 걸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좋고요. 오소재는 반면 입장료와 주차료가 없고, 그리고 바로 등산로에 진입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자차를 갖고 가면 오소재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대흥사 방면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준은요, 저는 이때 주작덕룡을 타고서 여기 두륜산까지 타갔고, 네, 여기 오소재에서 시작해서 노승봉하고 가련봉하고 두륜봉 찍고, 두륜봉 찍고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 천년수가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이때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짧은 코스인 이쪽 진부람 쪽으로 해서 바로 하산을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도표는 버스 정류장에서 왕복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편도 3km씩이 평지를 포장도를 걸어야 돼서 이 구간이 굉장히 교통스럽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들머리 날머리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윗부분만 좀 설명해드리면 오심제에서 그 노승봉까지는 꽤 가파르고요. 그리고 노승봉과 그리고 가련봉인데 가련봉에서 내려오는 길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두륜봉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요. 길지도 않아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아름답고, 다만 두륜봉에 내려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요. 오심제에서 노승봉 올라가는 코스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코스는 가보진 않았지만 대흥사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이 오심제까지 올라오는 길도 굉장히 가파라 보입니다. 만약 오소제에서 오시면은 오심제까지는 굉장히 완만한 능선이어서 좀 이쪽은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소제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예, 오소제는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오소제에는 이렇게 약수터가 있는데 전 물이 이렇게 세게 나온 약수터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물 보충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오소제 주차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두륜봉까지 3.4km이고요. 우선 오심제까지 1.6km, 40분에서 50분 정도, 1시간 좀 안 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등산로에 진입을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길은 굉장히 완만합니다. 뭐 특별할 것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땐 4월 6일이었는데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연녹색의 이파리들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참고로 주작덕룡도 그렇지만 두륜산도 동백나무가 유명한데요. 동백나무는 뭐 어디에나 많지만은 진불사 부근에 많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심제까지는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나지막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오르막을 계속 올라야 합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진짜 연녹색의 이파리가 올라오던 시기여서 색깔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동백꽃이 많아서 이렇게 동백꽃이 한참 떨어져 있는 풍경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올라가는 길은 특별히 설명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것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구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올라오셔야 합니다. 올라오시면은 큰 공터가 보이고요. 여기가 오심제입니다. 옛날 사람이 대흥사에서 약수터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썼던 길이라고 하고요. 오심제에서 왼쪽으로는 노승봉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고개봉이 보입니다. 근데 고개봉까지는 걸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둘 다 두륜봉이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노승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뒤편으로는 여기가 고개봉입니다. 이 뒤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노승봉까지는 경사는 조금 가팔라집니다. 네, 일반적인 경사도로 바뀌고요.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흔들 바위가 있습니다. 20m 정도 빠져서 가야 되는데요. 이 바위인데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래쪽 대흥사가 보이고요. 뒤편으로 고개봉이 보입니다. 다시 노승봉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살짝 야트막한 길을 가다가 헬기장이 나오고 헬기장을 지나면은 좀 본격적으로 조금 산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돌길을 좀 헤쳐나가고요. 제가 봤을 땐 이름 모를 꽃이 펴 있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두륜산 정상부는 엄청난 암릉길이고요. 네, 이렇게 데크길이 있는데 이 데크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주변 경치가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뒤편으로 네, 여기가 오소제예요. 오소제고 이게 주작산입니다. 제가 주작덕룡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끝도 없는 암릉부가 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와서 저는 이때 덕룡산에서부터 여기 덕룡산에서부터 주작산 타고
그리고 오소재로 내려와서 다시 두륜산까지 타는 거였는데 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가파른 데크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 풍경이 엄청 좋아집니다. 바다 방면과 그리고 주작산 방면, 그리고 고개봉 방면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은요, 이렇게 암릉부를 지나서 노승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노승봉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요, 좀 무섭네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노승봉 정상석 뒤로 대흥사가 보이고 그 오른편으로 고개봉과 그리고 주작산, 주작산 암릉이 진짜 그리고 바다 방면, 그리고 이 논뷰가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논뷰가 참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련봉 방향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두륜봉이고요. 네, 이게 가련봉이고요. 가련봉까지는 4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륜봉의 모습입니다. 두륜봉 뒤로 바다가 펼쳐져 있죠. 가련봉 방향으로 또 좀 진행을 하면 40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련봉을 조금 확대해서 찍어본 영상이에요. 저 앞에 사람이 있는 곳이 가련봉의 모습입니다. 바위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륜봉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갔다 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400m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바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노승봉에서 가련봉까지는 한 1, 20분이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험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도립공원답게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특별히 힘든 구간은 없고 한 1, 20분 정도 오시면은 가련봉 정상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노승봉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투구봉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 봉우리가 투구봉이더라고요. 실제로 가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오션뷰 그리고 투구봉 그리고 바다 방향 정상부가 이런 식으로 굉장한 암릉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찍습니다. 네. 네, 이쪽이 투구봉 방향, 투구봉이 아니라 두륜봉 방향.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이쪽이 대흥사 방향, 네, 이쪽이 노승봉 방향이에요. 네, 가련봉이 두륜산의 정상이고요. 여기서 좀 풍경을 충분히 보시고 쉬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륜봉 방향이고 그리고 투구봉 방향의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풍경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좀 가파르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험했을 것 같은데 도립공원답게 정비를 잘 해놔서 비교적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사가 좀 가파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건 투구봉까지 가는 능선을 좀 찍어본 건데요. 이 능선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내려가는 길이 조금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면 좀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좁고 가파른 계단도 좀 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정말 딱 세 달 맞죠? 그리고 이 논뷰도 좀 예술이고요. 가파르게 한 300-400m 정도를 내려오게 됩니다. 또 한 1, 20분 정도 가파르게 다양한 바위를 보시면서 내려오시면은 만일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만일제인데 가을에는 억새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만일제로 내려오시면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천년수를 거쳐서 대흥사로 하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륜봉까지 가시려면 이쪽으로 하산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00-400m, 여기서 두륜봉까지도 300-400m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300-400m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사이고요. 다만 저는 이때 좀 긴 종주로 해갖고 좀 지쳐갖고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가파른 데크길이 한 100m 정도 있는데 올라오시면 이게 구름다리입니다. 예, 두륜봉에 구름다리가 있다라고 해서 다들 그냥 이렇게 멀출산 구름다리 아니면 대둔산 구름다리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연결했나 봐요. 근데 저는 뭐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대흥 팔경으로 유명하대요. 여기 보시면은 두륜봉이라는 이정표가 있으니까 두륜봉 방향으로 100m 정도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륜봉을 만나게 되고요. 두륜봉 뒤로 가련봉과 노승봉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두륜봉에서 바라보는 가련봉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산행 내내 정상부에서는 저 바다가 보이는 게 정말 멋진 오션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쪽은 투구봉 방향이죠. 투구봉과 그 뒤로 바다, 그 뒤로 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련봉 쪽을 조금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내려오는 길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 정상부가 제일 이쁘고 제일 험합니다. 여기서 풍경을 충분히 보시고 충분히 쉬시고 하산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구름다리 방향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하산을 하시면 되는데 하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두륜봉인데 만일자로 해서 이렇게 천년수 보고 이렇게 하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쪽을 좀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하산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이쪽으로 하산했는데 이쪽은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들 하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쪽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란 방향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진부란까지는 800m인데 800m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도가 어마무시하고요. 정상부에 이렇게 멋진 바위도 좀 있지만은 이내 숲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파른 길을 계속 내려가야 되고요. 초반 한 100m 정도는 데크길이지만은 이내 숲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숲길이라고 해도 좀 완만한 곳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곳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험해서 좀 조심조심 하산을 해야 되고요. 줄을 잡고 조심히 하산하시면 됩니다. 거의 진부랑 갈 때까지 한 700~800m가 거의 계속 이런 식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하산 코스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데크길도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진부람에 거의 다 오면은 도로를 만나게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요. 만약에 진부람에서 이 삼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대흥사로 하산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오소제로 넘어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만 이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쪽으로 쭉 하산을 했습니다. 만약 진부람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진부람 부근이 동백꽃이 좀 유명하다고 해요. 네, 저는 표충사 방향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그럼 한 또 200~300m 이렇게 도로를 걷게 되고요. 도로를 걷다 보면은 곧 다시 산길이 나타나면서 대웅전 쪽 표지판이 보입니다. 대웅전까지 1km, 여기서부터는 확연하게 완만해지고요. 특별히 설명해 드릴 것 없는 하산길 1km 정도를 하산하게 됩니다. 경사도 좀 완만한 편이고요. 볼 것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하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뭐 이렇게 대나무 숲도 좀 있긴 하고요. 조금만 더 가시면은 계곡도 좀 보이고요. 계곡도 뭐 근데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계곡인데요. 근데 또 물소리가 주는 어떤 그런 힐링 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진부람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내려오시면은 곧 표충사와 그리고 대흥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길이 갈라지는 길이고 저희는 이쪽 진부람 쪽에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뭐 진부람 거쳐서 그리고 천년수 보고 내려오시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근데 대흥사는 굉장히 큰 절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잘 꾸며놨고, 네, 이렇게 호수나 뭐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좀 잘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좋게끔 되어 있어서 등산 안 하시는 분들은 대흥사만 보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대흥사에서 바라보는 두륜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노승봉, 가련봉, 두륜봉이 한눈에 들어와요. 여기가 오소제이고 여기가 만일제인 거죠. 저는 이 뒤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여기가 진짜 이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큰 절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주차장까지 가는 길은 또 한 1.5km 되는데 꽤 멉니다.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1.5km 한 30분 정도, 가까운 주차장이 30분 정도이고
먼 주차장, 케이블카가 있는 주차장 1시간입니다. 한 30분 내려가는 길도 왼쪽으로는 뭐 물소리길 하면서 계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걷게끔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동백꽃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여기가 또 동백꽃 보실 분들은 여기만 가셔도 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대흥사잖아요. 현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30분 걸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또 30분입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서 만약 오시면은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어서 사실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오겠지만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만약에 다시 가면은 차를 끌고 오소재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장인데 대형사에서 1.5km 온 거고 케이블카까지 1.7km, 3.2km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고요. 저는 여기서 안내 산악회 버스를 타고서 서울로 오면서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해남 땅끝의 명산 두륜산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두륜산은 정말 정상부 암릉 봉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 암릉에서 바라보는 주변 오션뷰, 그리고 봄철에는 동백꽃, 가을철에는 억새가 너무 아름다운 산입니다. 네, 그래서 해남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명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